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70대 이후 건강검진에 대해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건강검진 1년에 한 번씩 열심히 챙겨서 받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나이도 있는데 검사라도 꼼꼼히 받아야 마음이 놓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자주 뵙습니다. 특히 70대가 넘으면 자녀분들이 엄마 아빠 이 검사도 하고 저 검사도 다 해보자 하면서 온갖 검사를 한 번에 받는 종합검진 패키지를 많이 권하시곤 합니다. 그 마음 정말 잘 압니다. 혹시라도 병을 놓칠까봐 나중에 좀 더 일찍 검사할 걸 이런 말 듣기 싫어서 미리미리 다 확인해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요,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느 선을 넘어가면 많이 자주 받는 건강검진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70대 넘으면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건강검진 5가지를 차분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왜 하필 70대 이후인가요? 검사는 많이 받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젊을 때는 조금 힘든 검사도 금방 회복하고 부작용도 덜합니다. 하지만 70대가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심장과 폐 기능이 떨어져서 조금만 긴장해도 숨이 차고 심장이 빨리 뜁니다. 신장 기능도 예전만 못해서 검사 때 쓰는 약이나 조영제를 잘 배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금식하고 장을 비우는 과정만으로도 탈수나 저혈압이 와서 검사 후 며칠 동안 기운을 못 차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는 작은 병을 조금 더 일찍 발견하는 이득보다 검사와 치료를 견디는 과정 자체가 얼마나 안전한지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건 검진 다 하지 마세요가 절대 아닙니다. 어떤 검사는 이득보다 위험이 커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70대 이후에 온다는 걸 한번 같이 짚어보자는 겁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세 번째 검사는 현역 의사들도 웬만하면 본인에게는 피하고 싶어하는 검사라서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대장내시경입니다. 대장내시경은 대장암을 찾는데 아주 좋은 검사입니다. 40대, 50대, 60대 초반까지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얻는 이득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런데 70대 중후반이 넘어가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대장내시경을 하려면 하루 전부터 거의 물만 마시다시피 하면서 장을 완전히 비우는 약을 여러 컵씩 마셔야 합니다. 젊을 때도 힘든 과정인데 나이 들어서는 이 과정에서 탈수, 저혈압,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기 쉽습니다. 검사하는 날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아서 검사 후 며칠 동안 기운을 못 차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검사 도중에 아주 드물긴 하지만 장에 상처가 나거나 구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응급수술이 필요하고 고령에서는 이게 생명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대 중후반 이후에는 예전에 대장내시경을 했을 때 큰 용종이나 암이 발견된 적이 없고 지금도 배에서 피가 나온다든지 체중이 갑자기 준다든지 하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그냥 정기검진이니까 라는 이유로 대장내시경을 계속 반복해야 하는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꼭 필요하지 않다면 대변검사나 증상 관찰 등 몸에 부담이 덜한 방법 위주로 관리하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신 CT, 펫CT 패키지입니다. 종합검진 안내지를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번에 확인하자, 온몸을 싹 한번 찍어보자 이런 문구 많이 보셨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참 든든해 보입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꼭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전신 CT나 펫CT는 방사선 노출량이 상당히 많고 조영제를 함께 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검사를 하면 꼭 알아야 할 큰 병보다 애매한 작은 점, 혹 결절을 잔뜩 찾아낸다는 겁니다. 이 작은 것들 대부분은 평생 문제를 안 일으키고 지나갈 가능성이 큰데 일단 발견이 되고 나면 혹시 암이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때문에 추가 검사, 조직 검사, 심지어 수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 자체의 부담, 그 이후에 이어지는 추가 검사와 치료의 부담, 그리고 그 사이에서 느끼는 불안까지 모두 합치면 증상이 전혀 없는 70대 이후에 단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받는 전신 CT, 펫CT 패키지는 득보다 실이 더 클 때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이 부위가 자꾸 아프다. 이전에 찍은 사진에서 의심되는 게 나왔다. 이렇게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꼭 필요한 검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한번 전체를 싹 보고 싶다. 기회니까 다 해보자. 이런 이유라면 70대 이후에는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조영제를 사용하는 CT입니다. 조영제는 혈관으로 주사해서 CT 사진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약입니다. 필요한 상황에서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영제가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당뇨병, 고혈압을 오래 앓으신 분들,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조영제 CT를 자주 받으면 검사 후에 신장 기능이 더 나빠지거나 심한 경우에는 인공투석이 필요해지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대 이후에는 조영제 CT를 권유받으실 때마다 꼭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선생님, 이 CT를 꼭 조영제로 찍어야 하나요? 조영제 없이 찍는 방법이나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검사가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서는 조영제 없이 찍는 CT나 초음파, MRI 등 몸에 부담이 덜한 방법으로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영제를 쓰는 CT는 정말 이득이 더 큰 상황인지 한 번 더 점검해야 하는 검사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운동부와 심전도입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뛰거나 빠르게 걸으면서 심장 상태를 보는 검사입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나름대로 유용한 검사입니다. 그러나 70대 이후에는 검사 자체가 심장에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러닝머신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매우 빠르게 뜁니다. 이 과정에서 숨겨져 있던 심장질환이 한꺼번에 드러나 검사 도중에 가슴 통증이나 부정맥, 심한 경우에는 심근경색이 생길 위험까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증상이 원래 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평소에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가슴 중앙이 쥐어짜는 듯 아프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반복된다면 심장 검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처음부터 운동부와 심전도부터 하자기보다는 일반 심전도, 심장 초음파처럼 움직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검사부터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반대로 평소 일상생활에서 아무 불편이 없고 그냥 나이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죠라는 식으로 운동부와 심전도를 권유받으셨다면 제 나이에 이 검사가 꼭 필요할까요? 다른 검사로 먼저 확인해 볼 수는 없나요?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혈액암 패널, 각종 유전자 검사처럼 여러 암을 한 번에 찾는다고 광고하는 검사들입니다. 혈액 한 번 뽑아서 암 10개, 20개를 확인한다. 유전자만 보면 앞으로 어떤 병이 생길지 알 수 있다. 이런 광고 문구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의 기술로는 이런 검사들이 생각만큼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병이 없는 사람을 혹시 암일지도 모른다고 잘못 판단하거나 반대로 실제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이상 없다고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검사가 애매한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추가 검사, 반복 검사, 때로는 필요 없는 치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가족력, 예를 들어 젊은 나이에 반복해서 같은 암이 생긴다든지 유전질환이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처럼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단지 건강검진 옵션에 있어서 더했어요. 기회니까 같이 묶어서 받으려고요. 이런 이유라면 70대 이후에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이제 검사하지 말라는 건가요? 도대체 뭘 해야 하나요? 이렇게 걱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검진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만 많이 받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게 받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70대 이후에도 의미가 크다고 여겨지는 검진은 대체로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간 기능, 신장 기능 같은 기본 피검사입니다. 둘째, 가슴 X선 촬영, 기본 심전도처럼 짧고 몸에 부담이 적은 검사입니다. 셋째, 이미 고혈압, 당뇨, 심장병, 신장병 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병들을 잘 관리하기 위한 정기 추적 검사입니다. 넷째, 넘어질 위험이 크거나 뼈가 약해 보인다면 골밀도 검사를 통해 골다공증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과도한 약 처방보다는
생활 습관과 꼭 필요한 양만 조절하는 방향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핵심은 검사를 줄이자가 아니라 나에게 필요 없는 검사는 줄이고 꼭 필요한 것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병원에 가셨을 때 꼭 한 번쯤 물어보시면 좋을 4가지 질문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선생님, 이 검사를 하면 제 나이에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둘째, 이 검사를 할 때 제 나이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이나 부작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셋째, 이 검사를 당장 하지 않고 조금 지켜본다면 제가 어떤 증상이나 변화를 유심히 보면 될까요? 넷째, 조금 더 간단하고 몸에 부담이 적은 다른 검사로 먼저 확인해 볼 수는 없을까요? 이 4가지만 차분히 물어보셔도 과잉 검진으로 고생하실 가능성은 훨씬 줄어듭니다. 여러분의 몸은 한번 바꾸고 버릴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검진도 많이가 아니라 현명하게 나에게 맞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검사와 4가지 질문이 여러분과 부모님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의 검진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의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